타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나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위천하국가, 물은 누리나라집을 하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위천하국가, 무릇 누리나라집을 하매 유구경, 아홉날이 있으니 왈수시냐, 가로대 몸가짐, 존혀냐, 다끈한 이를 높임, 친치냐, 가까운 이를 가까임, 경대시냐, 큰 섬기를 우러봄, 최군시냐, 못 섬기를 몸으로 여김, 자섬이냐, 무치야를 아들같이, 내 백공이야, 온 바치를 오게 함, 유언이냐, 먼데 사람을 붙임, 회제후야, 저울을 그립게 합니다. 장행거는 그의 서명에서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백성은 동포요, 물체는 나와 함께한 것이며 임금은 내 부모의 맏아들이요, 그 대신은 맏아들 집에 일돕느니라. 나이 높은 이는 내 집 어른으로 대접하고 나이 어린 이는 내 집 어린이로 대접하며 형제가 없거나 자손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이는 말할 때조차 없는 가엾은 형제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용의 앞에 이 구절은 제왕학이라 할 제왕의 교과서로 제왕이 알아둘 것입니다. 제왕은 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어진이를 높여서 배우고 친척을 가까이 돌보고 대신을 경외하고 여러 신하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못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고 온갖 기능인을 우대하고 먼 곳 사람에게 부드럽게 하고 제후들을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수신에 직결됩니다. 그러나 역대 제왕치고 몇 사람이나 수신을 한 군자가 있었는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이야기는 제왕의 귀에는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 지나지 않습니다. 제왕 가운데는 군자는커녕 오히려 무도한 폐륜자, 포학자가 더 많았습니다. 수나라 양제는 아버지 문제의 후궁 선화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궁지에 몰린 나머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제위에 올라 기어이 아버지의 후궁 선화를 비로 만들었습니다. 당나라 명왕은 자기 아들의 아내 곧 며느리를 아들로부터 빼앗아 후궁으로 맞아 역사에도 드문 연문의 음락을 일삼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절세미인이라는 양귀비입니다. 당나라 이세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폐륜하여 측천부우도 자기의 뜻을 거스르며 이복 형제를 감싼다고 착한 아들을 죽인 악무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나서서 역대 제왕들의 자격을 심사한다면 자격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나올지 의심스럽습니다. 맹자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군주시대에도 백성이 규정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로 맹자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불경한 늙은이로 매도되고 이 글귀는 맹자에서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진이를 높이는 것이 조년입니다. 유비가 삼고초려하여 제갈량을 스스로 모신 것은 특별한 예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난 뒤로 공자같이 훌륭한 이가 없다는데 공자가 노나라의 벼슬을 그만두게 된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공자가 노나라에 등용되어 노나라가 하루하루 달라지자 이웃나라 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나라에서 공자를 몰아내고자 계략을 꾸몄는데 제 나라의 미인과 풍류를 골라 노나라의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노나라의 실력자인 대부, 교환자가 이를 받고는 임금과 신하들이 이에 홀랑 빠져 정사를 팽개치다시피 하였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조정에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싹소가 틀렸다고 생각한 공자는 벼슬을 버리고 노나라를 떠나버렸습니다.
공자가 나 아직 덕을 좋아하기를 여생만큼 좋아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한 것도 까닭이 있습니다. 공자 자신이 제나라 미색에 밀려난 마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왕들은 미색을 좋아했지 현인을 좋아하니가 드뭅니다. 친친이란 가까운 이를 가깝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혈친을 잘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후제의 복군 석호에게는 아들이 1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형제끼리 왕위 쟁탈전을 벌여 죽고 나머지 5명은 의형제 연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잔인무도한 곤욕 상징입니다. 이런 일이 중국 역사에 수두룩합니다. 왕권 때문에 친형제를 죽인 조선조의 방언이나 수양은 중국 역사에 가면 무색하여집니다. 제후 대신 군신은 다같이 제왕을 도와서 정치를 하는 지배계층입니다. 이들이 충성스럽게 제왕을 돕도록 제왕은 이들을 경애하여야 합니다. 제후 대신 환관들이 반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그렇기도 하지만 제왕도 이들을 경애하기보다 감시를 하였습니다.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서로 차지하려고 용호 상박의 싸움을 벌여 자웅을 가렸습니다. 항우가 세었으나 포악한 면이 있어 민심은 부드러운 유방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하여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유방은 건국 공신을 제후왕으로 봉하였으나 그들의 반역이 두려워 한신, 팽월, 경포, 노관 등을 모조리 차례차례 제거하였습니다. 신선이 되겠다며 숨어버린 장량만이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뭇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라고 가르쳤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면서 혁명을 하지만 집권을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식처럼 생각지 않더라도 짐승처럼만 생각지 않아줬으면 합니다. 진시황은 나라를 위해 말장성을 쌓는다면서, 수양제는 백성을 위해 5천리 운하를 판다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 죽은 송장이 길에 말똥 쇠똥보다 더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민자의 시대가 아니라 민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백성을 개똥 취급을 하는 위정자가 이 지상에는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백성의 투표로 위정자가 뽑힙니다. 훌륭한 인물을 뽑기만 하면 그래도 나을 것입니다. 공자 맹자는 그렇게 정치를 통하여 백성을 건지고 싶어 하였습니다. 공자 맹자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공자와 맹자가 선거를 통하여 위정자로 뽑힐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어리석은 민주가 올바른 일꾼을 뽑을 줄 알까? 더욱이 정치인에는 말 잘하고 잘생기고 엉큼하고 뻔뻔한 이들이 많습니다. 맹자는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얻는 것을 인이라 한다. 나라를 위해 사람을 얻기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맹자의 마음가짐으로 민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한다면 민주주의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맹자의 논리로 보자면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한 투표는 곧 인을 하는 것인데 투표에 기권을 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내백공이란 정치가 안정되고 산업이 활발하면 온갖 기능을 가진 이들이 일터를 찾아와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더욱 호황을 이룹니다. 그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후 과학자들은 받는 급료가 너무 열악하여 서구로 옮겨갔습니다. 수학과 생물학의 중추적 학자들이 거의 모두 서구로 옮겨 떠났습니다. 정신인 못지않게 기능인을 우대하여야 나라 살림이 잘 됩니다. 먼데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개울 건너편 사람만 만나도
텃세를 부립니다. 먼데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지는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과격파들이 외국인을 살해하고 독일의 신나치 주의자들이 외국인을 미워하고 일본의 구급파들이 외국인을 멸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편견 때문입니다. 이 지구는, 이 우주는 하느님의 것이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함께 오순도순 못 살 것이 없습니다. 왜 싸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짐승의 진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면 나도 너도 못 살게 됩니다. 맹자는 안으로 법도를 따지는 사람이나 바른 말하는 선비가 없고 밖으로 대적하는 나라와 침략하려는 나라가 없으면 안락에 빠져 나라는 언제나 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밖에서 적을 찾으니 그렇지 안으로 적을 찾으면 안락에 빠지려는 전하가 나의 적인 것입니다. 이 지구가 우리 인류를 얼마 동안 더 실어줄지 모르겠다. 인류 자체가 분열한다면 얼마 못 갈 것이다. 무한이라면 무한일 것이고 유한이라면 얼마 안 된다. 그러한 동안에 인류가 꿈을 꾼다. 이왕이면 좋은 꿈을 꿔야 좋지 않겠는가. 인간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랑으로 친교하여 하듯 나라와 나라 사이도 서로 도우며 인교하여 한다. 나라 사이도 조금만 하면 배가 아프고 조금만 하면 해를 받고 밤낮 그 짓에 공평과 자유는 찾아볼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공평 자유하듯 나라 사이도 공평 자유하여 한다. 그런데 어느 때나 중국 전국시대의 수진과 장애 같은 이가 지나간 뒤에는 그 턱이다. 번거롭고 시끄럽기는 예나 이제나 같다. 올림픽에서도 세계의 제일이면 어떻다는 것인가. 운동 경기를 그렇게 굉장하게 하여도 이 지구 위의 전쟁은 그칠 날이 없다. 체육은 향상될지 모르나 전쟁은 밤낮 그짓 그타령이다. 얼번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자가 한 말로 백성이 규정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